2026년 3월 26일. 이날은 정말 월스트리트에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몰아친 날입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이런 날을 복귀하면서 배워야 할 게 참 많죠.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마이너스 2.38%. 야, 이거 정말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포트폴리오에도 기술주 하나쯤은 다 있으실 텐데 가슴이 철렁하셨을 겁니다. 대체 그날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사실 지정학 리스크, 이 한 단어였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한가운데에 정말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그 파장이 정말 순식간에 세계 경제 전체로 쫙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뭘 기대하고 있었냐면, 미국하고 이란, 이제 곧 어떻게든 봉합되겠지? 이런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란이 미국의 휴전 제안을 그냥 거부한 것도 아니고 전쟁 배상금 내놔라 이렇게 대받아치니까 시장의 기대감이 그냥 박살이 나버린 거죠. 투자 심리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저런 글을 올리면서 기름을 부은 거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이건 그냥 으름장이 아니에요.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이거 단기로 안 끝나겠구나, 장기전, 어쩌면 더 험악한 국면으로 가겠구나 하는 강력한 시그널이 된 겁니다. 자, 이 차트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실물 강제, 그리고 우리 지갑에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WTI가 4% 넘게, 브렌트유는 5% 가까이 폭등했어요. 왜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쥐고 흔드니까요.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다니는 길목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공포감, 이게 바로 유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자, 4.42%. 이게 10년물 미국 최수익률입니다. 유가가 저렇게 뛰면 뭐가 걱정되죠?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다시 미친 듯이 오를 거라는 공포가 시장을 덮쳤고, 이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는커녕 다시 올릴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까지 가게 된 거죠. 2020년에는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는 시장의 마지막 남은 실납 같은 희망마저 그냥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진짜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이 거시경제 쇼크만으로도 정신이 없는데 하필이면 바로 그날 기술주 섹터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핵폭탄을 동시에 얻어맞았습니다. 기술주가 말 그대로 양쪽에서 두들겨 맞은 형국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소송 문제. 이건 뭐랄까, 너희들 때문에 사람들이 중독됐으니 책임져라 이거죠. 앞으로 돈이 얼마나 깨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생긴 거고요. 오른쪽은 더 기가 막힙니다. 구글의 터보칸트라는 신기술인데 이게 너무 좋아서 문제예요. 더 적은 메모리 칩으로 더 똑똑한 AI를 만들 수 있다? 와, 기술적으로는 대단하죠. 근데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럼 우리 칩이 앞으로 덜 팔리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이 확 든 거죠. 혁신이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이 왜 무섭냐면 이게 시작일 수 있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줄을 잇겠구나, 정부 규제도 엄청나게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메타 주가가 거의 8%나 빠진 건 이런 미래의 비용을 한꺼번에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구글의 발표 하나가 반도체 업계 전체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샌디스크가 11%나 빠졌어요. 마이크론도 7% 가까이 빠졌고요. 심지어 AI 칩의 제왕인 엔비디아조차 4% 넘게 하락하면서 그 충격파를 고스란히 맞았습니다. 이게 바로 기술 생태계가 얼마나 촘촘하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표를 보시면 그야말로 피바다입니다. 빅테크 중에 살아남은 곳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애플 혼자 아주 조금이지만 플러스를 기록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시장이 극도로 불안해지면 투자자들은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곳, 현금이 많고 브랜드 파워가 막강한 안전자산 같은 주식을 찾게 됩니다. 이날 애플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준 거죠. 유일한 피난처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런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모여서 시장 전체 지도는 어떻게 그려졌을까요? 유가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의 주인공이었던 날에는요, 섹터별 성과를 보면 그날의 스토리가 한눈에 보입니다. 아주 명확하죠? 보세요. 핵심은 이겁니다. S&P 500을 구성하는 11개 섹터 중에서 유일하게 초록불을 켠 곳, 딱 하나, 에너지 섹터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지는 이제 다들 아시겠죠? 유가 급등의 수혜를 정면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장 전체가 울고 있을 때 혼자 웃은 거죠. 투자자들이 급하게 피난처를 찾으면서 유틸리티나 부동산 같은 이른바 방어주 섹터로 몰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폭이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03%로 거의 보합 수준에서 막았죠. 하지만 이것도 상승한 건 아니에요. 시장 전체를 뒤덮은 어마어마한 매도 압력을 피하지는 못했다는 뜻입니다. 간신히 버틴 거죠. 제 20년 실전 경험으로 볼 때 이런 폭락장이 지나고 나면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데? 바로 이 질문이죠. 앞으로 시장의 방향키는 이 네 가지 변수가 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당연히 미국이란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둘째, 연준이 과연 이 인플레이션 압박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셋째, 그동안 너무 비싸다는 논란이 있었던 기술주들의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냐. 마지막으로 AI 투자가 과연 지금처럼 계속 반도체 수요를 폭발적으로 이끌 것인가 하는 논쟁이죠. 이 변수들을 계속 추적하셔야 합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 8% 이상 빠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기준이 마이너스 10%거든요. 거의 문턱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 조정이라는 단어는 기술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이제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강력한 심리적 경고등이 켜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일까? 아니면 계절이 바뀌면 태풍의 시작일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느 쪽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